여러분, 이 영상은 사실 2번 찍는 거고요. 찍다가 아기가 잠에서 깨가지고 울어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다시 재우고 왔고 지금 2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브이로그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 거고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3가지를 제가 항상 이제 대댓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3가지는 식단, 운동, 그리고 폭식증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처음으로 말할 거는 식단. 이 모든 것들을 말하기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양학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먹는 식단, 제가 하는 운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식단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제 브이로그 살짝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식단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지킨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 하루에 먹는 양은요. 순탄수 100에 단백질 80에서 90g을 먹고요. 그거를 하루에 먹어요. 4끼로 나눠서. 여기서 탄수화물 100g밖에 안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음식에 영양 성분은 다 달라요. 현미밥 100g, 고구마 100g에 탄수화물 100g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먹는 현미밥 햇반 210g에 7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반으로 나눠서 먹고 나머지 30g은 뭐 다른 대체 탄수로 채운다거나 하고 굳이 현미밥이나 고구마 단호박만 먹지 않고요. 저 자주 먹었던 팬케이크 있잖아요. 그건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식품인데 내가 봤을 때 뭐 지방도 별로 없고 성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서 먹은 거고요. 그렇게 저는 굳이 현미만 먹거나 굳이 고구마만 먹거나 이러지 않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만 먹지 않고 닭가슴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가끔씩은 계란도 먹고 되게 그냥 그날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는 편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100g에 단백질 80에서 90 정도로 이제 그걸 4끼로 나눠 먹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4시간 간격으로 먹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말이 3-4시간이지 3-4시간을 지키진 않아요. 그 전에 배고프면 그 전에 먹고 별로 배 안 고프면 조금 더 있다 먹을 때도 있고 제가 공복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복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밥 차려 먹을 기력이 없어요. 프로틴으로 많이 때우는 편인데 그럼 프로틴을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2시간 반 뒤에 식사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그냥 유두리 있게 하는 편이고 이제 공복 시간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키는 공복 시간이 있는지.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뭔가 내가 운동이 늦어졌거나 뭔가 그날 스케줄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하면은 새벽에도 먹고요. 자기 직전에도 먹어요. 전 공복 시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내가 먹어야 할 양만 그날 잘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날 덜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많이 먹거나 그날 더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더 적게 먹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내가 식단을 못 지켰다면 아 내일부터 잘 지켜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단에는 사실 지방이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견과류나 뭐 아보카도 같은 걸로. 근데 저는 주전부리를 워낙 좋아해서 막 초콜릿 같은 거 가끔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은 따로 계산을 하진 않는데 지방은 최대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식단은 이렇게 먹고 있고요. 치팅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치팅데이, 편의상 치팅데이라고 말을 하면은 치팅데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쯤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편입니다. 적당히. 근데 적당히 그 한 끼 식사로 내가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 또 그 다른 끼니는 식단을 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고요. 그날 꼭 그 한 앉은 자리에서 내 배를 막 미친 듯이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먹고 배고픈데 또 굶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운동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운동 뭐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 분할 운동은 3분할로 하고요. 어깨, 가슴 묶고 그다음에 하체, 등 이렇게 분할 운동하고 팔은 그냥 가끔씩 시간 남으면 해주고 이렇게 3분할 운동하고 일주일에 7번 운동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한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그냥 단지 운동이 좋아서지 뭐 휴식하면 안 돼서 운동을 안 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운동의 의미가 달라서 저에게 휴식 이퀄 운동이라 저는 어떻게 보면 주부잖아요. 제 지금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은 매일매일 가는 편이고 즐겁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 이제 4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곧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유산소를 한 게 5번? 그마저도 30분 이상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15분, 20분 뭐 이렇게 한 적이 많고요. 그러니까 유산소는 그냥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는 안 하고 근력 운동으로만 했고요. 이제 출산한 직후에 출산하고 나서 처음 운동 갔을 때는 1시간씩만 운동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체력이 괜찮아지면서부터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있고 오로지 근력 운동 하고 있고 그 분할대로 그리고 운동 강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심박수로 측정했을 때 평균 심박수는 140 정도 나오는 편인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정도까지 하고 예전에는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시냐, 헬스장 가면 어떤 운동을 몇 킬로로 몇 세트를 하시냐. 제가 사실 출산 전까지만 해도 루틴이 되게 간결했고 항상 세트 수도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들 수 있는 중량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범위 내에서 세트 수 이런 것도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조금 가볍다 싶은 무게로 워밍업을 하는데 워밍업은 15회로 하고요. 예전에는 20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어떻게 보면 고반복 운동을 했었는데 요새는 워밍업으로 15회 하고 그 다음에 세트수 상관없이 내가 2, 3회까지 할 수 있는 무게까지 쭉쭉쭉쭉 올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2, 3회에 할 수 있는 무게라는 건 나한테 무겁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바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설치하고 2, 3회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까지 하고 제가 예전에는 깔리는 게 무서웠어요. 다칠까봐도 있지만 창피해서. 근데 요새는 정말 많이 깔리고요. 들다가도 깔리고 뭐 못 들고 그럴 때 많은데 그냥 창피한 게 뭐 그냥 내가 운동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운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지금 방법처럼 운동을 하면서 되게 운동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힘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근데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틴 같은 경우는 제가 어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깨 운동을 매번 같은 운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흐름은 비슷하겠지만 그게 항상 매번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운동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루틴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지금은 루틴을 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하고 그래서 헬스장 자주 나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운동을 어떤 머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관찰도 하고 그러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부터 분할 운동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맨몸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운동인지도 모를 그런 머신 쓰다가 아 이게 여기 운동이구나 알아가면서 저만의 루틴이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굳이 누구 거를 따라 할 게 아니라 나만의 루틴이 딱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PT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런지. 저는 PT 아마 안 받았으면 이렇게 운동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PT를 많이 받아본 게 아니라서 삽질을 오래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 마지막은 폭식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무래도 폭식증을 겪었었던 사람인데 지금 다이어트를 좀 잘 하고 있다 보니까 폭식증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고 조언도 많이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를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소화비만 출신에 그냥 계속 쭉쭉쭉쭉 날씬한 적 없이 뚱뚱하게 살았다가 연기를 시작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좀 굶어서 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 좀 날씬하다라는 그런 체형을 만들고 이제 그러다가 입시를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예 그냥 대학교 진학을 포기한 다음에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러면서 살이 다시 쪘거든요. 살이 다시 찌고 그때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사업자로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피팅 모델이 난데 너무 피팅하는 게 안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쇼핑몰 피팅 모델의 그 마르고 그런 체형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PT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를 성공했어요. 제가 원하는 몸까지. 그게 한 47, 8kg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서 운동에 좀 재미를 갖고 좀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서 대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대회 준비를 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20년 3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대회가 자꾸 무기한 연기가 되고 그 주최자분들도 언제 이거를 주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운동도 처음이고 식단도 처음인 사람이 그렇게 선수분들이 하는 식단과 운동량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 지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로 대회가 연기가 됐겠다. 아 오늘은 먹을까? 근데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는 운동해야 되잖아. 막 약간 이런 마음에 정말 폭식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폭식의 전조증상은 있었어요. 제 영상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이제 다이어트 처음 성공하고 먹었던 허니콤보 영상이 있거든요. 신전떡볶이랑 먹는 거. 근데 그때도 사실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폭식인지 몰랐어.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부터 약간의 그런 음식에 집착이랑 욕심 그리고 갈망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렇게 폭식증이 좀 점점 나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나는 다이어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18kg를 쪘어요. 18kg. 요요가 온 거지, 18kg가.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던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폭식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폭식증이 정말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은 새벽에 갑자기 잠도 잠 못 자고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데 계속 밤낮 바뀌어가면서 밤새우다가 편의점 가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막 먹고 배달 음식을 기다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택시 타고 24시 되는 피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피자 먹고 막 왕창 시켜서 배부를 때까지 먹다가 현타가 와서 그걸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근데 그 쓰레기통을 몇 시간 뒤에 뒤져서 또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폭식증이 심했었는데 거의 한 1년간 겪었어요. 1년간 겪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내 몸은 점점 망가지고 뚱뚱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찬이 만나고 제 남편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같이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같이 하고 가끔은 식단하고 또 가끔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좀 음식에 대한 강박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저는 사실 임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좀 괜찮아지고 있을 때쯤에 임신이 딱 돼가지고 입덧하고 그러잖아요. 입덧하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것도 완전히 싹 사라지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임신하면서 좀 되게 많이 나아진 케이스인데 다이어트도 임신 기간엔 못 하잖아요. 좀 폭식증이 많이 나아졌고 사실 폭식증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감량을 하신 분들이나 대회 바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폭식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작게든 크게든. 그게 얼마나 작게 왔느냐 크게 왔느냐의 문제지 폭식이라는 게 되게 쉽게 찾아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멘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폭식을
우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폭식증을 겪고 있다. 심한 폭식증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게 제일 1순위고요. 폭식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우선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폭식증을 겪으면서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을 했다고 한들 폭식증은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폭식증을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졌다 싶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다이어트를 중단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날에 먹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좀 사라져야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맵고 짜고 단 거가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좀 맵고 짠고 단 것들은 대부분 헤비하잖아요. 그런 음식 말고 이제 내가 그냥 갑자기 문득 피자치킨이 아니라 뭐 순대국밥이 끌릴 때 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 먹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식사를 한 지 꽤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되게 예전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쯤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다이어트를 놓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폭식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슬프네요. 폭식증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너무 많이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 내가 이거 저번 영상에도 말한 것 같은데 내 의지대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성공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주체로 하는 거라서 내가 그만둘래 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당장.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멘탈 강하게 이렇게 잡고 해야 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폭식증까지 있다 하면은, 이 폭식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조금씩 점차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나 오늘은 치킨 안 땡기는데? 이러면은 나 혼자라도 시켜 먹었겠지, 폭식증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은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을 때, 그때쯤이면 다이어트를 해도 된다.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폭식증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폭식을 안 하지. 폭식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 먹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 지금 당장에도 전 뿌링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예전에는 뿌링클이 먹고 싶었으면은 하루 종일 일을 못했어요. 먹을까 말까라는 생각 때문에. 배민을 들어갔다 나왔다 몸무게도 엄청 재보고 내일부터 먹을까? 막 날짜 엄청 막 이렇게 계산해서 오늘 먹으면 내일은 몇 킬로일 테니까 이때까지는 이만큼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다. 그러면은 좀만 식단 더 하다가 먹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조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어트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감량을 했다고 한들 그때만큼 폭식하지 않을 자신도 있고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번 겪음으로써 두 번의 실수는 없게끔 나 스스로도 조금 더 멘탈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폭식을 겪고 계신다면은 너무 좌절하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잘 마인드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지만 제가 경험한 게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모든 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제가 아는 그 범위까지는 정말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